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앤트맨의 주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장이고요. 이제 2시 46분 조금 있으면 이제 장을 마감하게 되는데, 오늘 코스피 2261포인트로 약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806포인트로 보합에서 약간 떨어지는 0.13%, 거의 보합 수준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 외국인 쪽에서 코스피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기관에서는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강하게 좀 못 올라가고 힘없이 보합 수준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로는 증강현실, 게임주라든지 히토류, 가상현실 관련주들 어저께 좀 상승을 했다가 많이 뺐던 종목들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이렌텍이라든지 한피소프트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오늘 좀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 현대차그룹들도 눈에 좀 띄고 있고요. 기아차도 좀 아까 보니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매를 하게 되면은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았던 종목들 중에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핵심 기업이죠. 과거에 원전 기술에 대한 조금 이렇게 기술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정부 정책과 지속적인 단기 순이익이 좀 손실이 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어요. 제가 과거에 두산중공업 매매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6만원, 7만원 이런 정도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좀 긴 차트를 길게 보시면 주가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죠. 과거에 두산중공업이 이제 박스권 형태를 보였던 자리가 요런 5만원짜리나 7만원짜리를 유지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최저점으로 보면 거의 3,000원, 2,3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두산중공업의 하락폭은 거의 97%라고 봐도 좀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좀 요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두산중공업의 차트를 좀 길게 보니까 한 번도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런 계단식의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지면서 좀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두산중공업이 좀 이게 흐름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바닥 구간이었던 여기 2395원 3월달에 요 자리를 한번 터치를 해주고 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산중공업이 차트, 일봉 차트에서 좀 눈에 띄는 점은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동반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바닥 구간에서 바닥 구간을 탈피하면서 이제 우상향으로 조금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길래 해당 종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당 종목이 지금 확실하게 눈에 띄게 상승했던 날은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 이렇게 이제 상한가에 올라가면서 이제 세력이라든지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바닥 구간에서부터 단기적인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현재 바닥 구간에서부터 다 250%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 조금 관망을 하면서 해당 종목 조정을 좀 주는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봉 차트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지지라인을 한번 그어보면 여기 이제 12,000원짜리에서 한번 그어볼 수 있어요. 지금 주가의 위치가 1650원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좀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요 12,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요 자리가 오게 되면은
이 자리가 과거에 지지와 저항에 대했던 그런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에 상승하면 주가가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보다 터치를 하고 이렇게 주가가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트상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네, 이런 자리가 지지와 저항의 라인이기 때문에 현재 두산중공업을 보유하고 있으셔서 수익이 나시는 분들이라면, 네, 12,500원 이 자리 기억하셔가지고 이 자리가 터치했을 때 일부 물량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새로 신규로 진입을 한번 해보실 분들이라면 일단 두산중공업이 지금 왜 주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봐야겠죠. 두산중공업 관련으로 뉴스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두산중공업은 2005년부터 풍력 기술 개발을 매진해서 순수 자체 기술과 실적을 확보한 국내 유일의 해상 풍력 발전기 제조사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정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린 뉴딜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두산그룹에서, 네, 자금 수요를 위해서 이제 좀 알짜 회사들을 매각하고 있는데, 두산의 핵심 그룹은, 그러니까 두산그룹에서 핵심 기업은 두산중공업이거든요. 두산중공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중공업 쪽으로 과거에는 이제 원자력 관련 그런 쪽으로 좀 매출을 많이 내서 두산중공업, 즉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두산그룹에서 좀 자금을 많이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그린 뉴딜 핵심 관련으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도 좀 눈에 띄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산 쪽에서 자산 매각에 대한 순항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뉴스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네, 두산 자산 매각 순항, 네, 3조 원 자구안에 대한 과시권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뉴스가 나면서 어쨌든 두산그룹 자체가 약간 탄력성 있게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에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연기금이라든지, 네,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7월 22일 날에도, 네, 연기금에서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두산중공업을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겠는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일봉 차트를 좀 그어 보시면, 네, 위와 같은 흐름에 대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추세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여기 이제 갭을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갭을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제 생각에는 이런 갭을 띄운 부분을 좀 메꾸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일봉 차트에서 봤을 때 의미 있는 자리로 보이는 자리는 여기 이제 7,300원 정도, 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박스권을 한번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너무 딱 한 자리를 골라서 매수를 해보기보다, 네, 요 자리, 네, 요 자리에서 한번 매수가 가능한 지점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매물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매물대가 있어서 지금 여기 매물대를 완벽하게 뚫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좀 주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일부 좀 두산중공업에 대한 주가가 좀 떨어질 때 이렇게 좀 주가가 내려오면은, 네, 요런 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산중공업의 매수가 가능한 시점은 대략 한 7,400원 정도부터 매수를 분할로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 지금 자리는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자리에서 좀 더 올라가서 주가가 고점으로 생각하는 이런 지지와 저항의 자리인
그 자리까지 거의 가서 지금 사가지고 조금 여기 이만큼만 먹고 나오기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확실하게 떨어지면서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그때 한번 진입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종목이 7,400원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지금 1,650원 자리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위치가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조정을 주는 그런 단계까지 내려오면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산중공업 이렇게 한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특징 종목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렌텍. 네, 이렌텍은 휴대폰, 노트, PC 등의 배터리, 케이스, 이런 휴대폰 관련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이렌텍 주가 장중에 급등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규제 완화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렌텍은 정부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따른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게 되면서 최근에 정부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조금 완화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해당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또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오늘 한번 이렇게 상한가로 딱 말아버리는, 소위 말하는 어떠한 세력들에 의해서 개미털기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렌텍의 주가가 조금 뭔가 이런 유동성이 있게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래 대금도 1210억, 거래량 2200만 주 터지면서 오늘 장중에 좀 시세를 많이 뿌려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분봉상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오전에 매수를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법한 그런 자세였는데, 여기 위치가 굉장히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겠죠. 어제 차트를 보고 나서 이 위치에서 오늘 오전에 매수를 했다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이런 차트를 보는 것은 후행성으로 결과론적으로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상한가에 도달해 가 있고, 지금 상황에서 주가를 한번 잡아본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 한번 이렌텍에 대한 주가를 잡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렌텍에서 좀 의미있게 한눈에 보이는 자리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지지와 저항, 차트를 조금 보시고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배우실 테고,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하실 텐데, 이렌텍에서 보이는 차트, 그러니까 즉 차트를 보실 때 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한눈에 보이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게, 누구나 지지와 저항이라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사야만 반등이 좀 많이 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렌텍의 지지와 저항은 이 5,160원에서 4,950원 자리, 요 자리가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자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요 자리.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졌고요. 여기 이제 주가가 여기를 뚫어주고 나서 여기서 한번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주가 올라가고 나서 지지를 받는 이런 지지에 대한 모습.
여기서 지지를 올라갔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여기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5160원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더 크게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과거의 고점이었던 뭐 7350원짜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겠지만 일단 뉴스거리가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충분히 좀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 5160원이 굉장히 좀 지지라인이 강력하게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주가가 막바로 떨어지기까지는 대략 한 10% 정도 주가가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10%까지 주가가 떨어지기까지는 약간 기다릴 수 있으니까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5,560원에서 한번 1차 매수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5,160원에 2차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렌텍을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5,180원짜리 이 자리가 오늘 주가가 올라갈 때 여러 차례 바닥을 다지는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충분히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5,560원, 이 자리랑 5,160원 이렇게 두 자리를 그어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종가상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5,560원이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주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렌텍을 너무 크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 같으면은 여기서 이제 1차분으로 좀 소액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고 그리고 2차로 본격적으로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보고 3차로 여기서 비중에 대한 물량을 좀 늘려가지고 매수를 하면 굉장히 좀 분할적인 전략으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렌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단타로 급등하는 종목들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보시고 그리고 5,540원에 1차 소액으로 1차 매수 한번 해보고 본격적인 매매는 5,190원 그리고 3차로 4,480원까지 이렇게 3분할에 나눠서 그러니까 1차로는 굉장히 좀 작은 금액으로 한번 맛보기로 한번 사보고요. 그리고 2차, 3차를 본격적인 매매로 접근을 하면서 이렌텍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저 엔트맨을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로 이렌텍이라는 종목 차트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솔 로지스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어요.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려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기업 개요 살펴보게 되면은 동사는 한솔 유통으로 설립되어 있는 물류 전문 회사로서 한솔 CSN에서 한솔 로지스틱스로 변경을 하였다. 해당 주요 사업으로는 물류 서비스업, 운송, 보관, 어쨌든 이런 운송업체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택배 산업 쪽에서 실적이 많이 좋아져서 실적도 괜찮게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적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연간 매출액 4,600억, 영업이익 95억 이렇게 나면서 지속적으로 빨간색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탄탄한 회사로 보여집니다. 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냥 한눈에 보이시죠? 한눈에 의미 있는 자리 1720원 보이는데요. 약간 버퍼 두고선 1730원이나 1740원 정도 자리까지 오게 되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은가. 당장 이번 주나 내일 모레 이렇게 매수를 할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으면서 여기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준다면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봉 차트 이렇게 길게 보시면 이 자리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보이는 지지의 저항으로 그런 자리로 보이죠. 여기서 지지와 저항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만 아무래도 수익이 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간다고 해서 이런 윗꼬리에서 매수로 잡으시지 마시고, 주가가 확실히 좀 하락하면서 떨어질 때 내가 매수가 체결이 안 되더라도 좀 확실한 자리에서 매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코스피에 등록돼 있는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같이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주가가 좀 하락할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7,230원이나 7,240원 정도 자리 오게 되면은 한솔 로지스틱스 한번 매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1740원에서 1730원. 아무 자리나 매수하지 마시고 의미가 있는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마지막으로 자화전자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화전자, 구독자분께서 한번 자화전자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주셔가지고 자화전자 차트 보면서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차트 분석이 저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모든 책임과 판단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자화전자 기업 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의 사업 부문으로는 이동통신 관련 업체, 기타 부품, 통신기기 관련 쪽으로 부품들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그런 회사고요. 아무래도 이제 통신 쪽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데서 이제 하청을 받아가지고 해당 종목 그런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레이저 프린터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기업 계열은 살펴봐야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전자 부품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재무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연간 매출액 약 한 3,500억 정도 발생을 시키고 있는 회사인데 2018년에 와서 가지고 이렇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1분기의 영업 손실이 상당히 좀 많이 큰 것으로 보여서 실적 부분에서는 약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거 대비해서 주가는 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최근에 자화전자가 주가의 상승을 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자화전자가 전기차 부품 관련주로 좀 엮여 있습니다. 전기차의 생산에 조금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PTC 히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PTC 히터에 대한 부품 납품을 자화전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전기차 부품주로 부각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좀 뉴스를 찾아보니까 적자에도 재무는 안정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고 있네요. 어쨌든 전기차 부품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가 좀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최근에 굉장히 큰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이제 조정을 주는 단계에 좀 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봉 차트 보셨을 때 자화전자를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자화전자가 과거에는 좀 주가가 좀 거래량도 많이 안 터지고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좀 단편적으로 봤을 때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주가가 저점 대비 해가지고 지금 1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좀 위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도 이제 일단 일봉 차트에서 자화전자의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이제 12,000원 자리입니다. 12,000원 자리. 요 12,000원 자리가 과거에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됐던 이런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요 자리를 강하게 최근에 이렇게 양봉으로 뚫어줬죠. 네, 어저께 화요일 날 거의 18%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네, 강하게 주가를 뚫어줬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눌림을 줄 때 대략 한 12,200원 정도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화전자의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면은 매수는 12,200원까지 네, 기다리시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은 14,500원까지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과거에 그 저항자리 고점이었던 14,500원짜리가 매물대가 있는 저항란이기 때문에 지금 13,250원인데 약간 좀 기다리셨다가 자화전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12,200원에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고, 현재 만약에 자화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14,500원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일부 물량을 정리하면서 수익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항상 후행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낮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네, 이런 자리에서는 투자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나면 그 뒤에 주가가 눈에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나서 눌림을 주는 자리에 매수를 하고 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네, 위와 같이 이런 N자형의 상승이 나올 때 네, 이런 자리에서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성향을 찾으셔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특징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만 있으면은 7월달도 네, 마감을 하는 한 달을 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네, 새롭게 시작하는 8월달에도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앤티맨이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앤티맨이었습니다.